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자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맹신했던 이 물 많이 마시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열심히 물을 마시던 당신,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유 없이 어지럽고 피곤하거나 두통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진짜로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랬고, 실제로 물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건조하고 목마른 상태는 세포 기능 저하, 소화 불량, 변비 등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물이 너무 많아도 우리 몸은 심각한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물 역시 넘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갈증 해소나 다이어트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많은 물을 마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심코 마신 물 한 잔 한 잔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분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 중독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전하트륨혈증이라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은 단순한 소금 성분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전하트륨혈증이 왜 위험하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왜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하트륨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혈액은 일정한 나트륨 수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우리가 5리터 이상의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또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진한 국물에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묽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도 지나치게 많은 물로 인해 희석됩니다. 나트륨 농도가 옅어지면서 세포 안팎의 삼투압 균형이 깨지고 결국 세포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풀어 오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트륨혈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전하트륨혈증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단순 피로와 비슷하여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구역감, 그리고 심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런가?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네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더욱 떨어지면 근육경련, 보행장애, 혼란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 혼수상태, 심지어 경련까지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에 더욱 취약하고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을 많이 마신 후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셨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 후 갈증 해소를 위해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땀으로 수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남아있는 나트륨 농도가 더욱 희석되어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나 철인 3종, 경기 참가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사례가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물보다는 전해질이 함유된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적절한 나트륨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분 보충 방법입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신장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성인의 신장은 일반적으로 1시간에 약 0.8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수분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1시간에 물 한 병 정도의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신장의 배설 한계를 초과하는 속도로 가령 1시간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들이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과도한 수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물은 혈액과 우리 몸의 세포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수분 중독 워터 인타크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저나트륨혈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태로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수분 중독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뇌압 상승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이 부어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뇌세포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팽창하게 되면 뇌를 압박하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증상들이지만 사실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비상경고인 셈입니다. 만약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이상하게 더 어지럽고 평소보다 피곤하며 집중이 잘 안 된다면 내가 혹시 수분 중독 상태는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개운해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시지만 역설적으로 물을 과하게 마셨을 때 더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뇌압 상승이나 저나트륨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부어오르면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신체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료가 너무 많아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나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신장 기능 또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물을 자주 마셔야 피부가 좋아진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텀블러를 손에서 놓지 않고 갈증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체는 갈증이라는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신호를 통해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알려줍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 신호 없이 단지 좋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신장은 과도한 물을 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약이지만 적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심장 기능,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과도하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전해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 저하나 심장 리듬 이상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물 섭취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하루 2리터라는 기준은 사실 평균적인 권장량일 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작고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하루 1.5리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노동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3리터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생활 패턴과 활동량에 맞춰 수분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남을 따라 물을 마시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에 맞는 적정 수분 섭취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정도가 이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옅은 보리차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변색이 이보다 더 맑고 무색에 가깝게 계속 나온다면 이는 여러분이 이미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에 가깝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좀 더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분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 조절 능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하트륨혈증이나 수분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므로 물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분 섭취 원칙은 바로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갈증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알려줍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억지로 물을 들이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두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물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물 섭취에도 과함보다는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맹물 외에 어떤 음료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옅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생강차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많이 함유된 주스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고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수분 배출을 늘릴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등은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다면 물 섭취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뇨제나 혈압약 등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지만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알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량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의로 물 섭취량을 조절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보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 부족 상태가 되거나 반대로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무심코 과도하게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현명한 물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한 잔처럼 자신만의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꾸준히 적정량의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탈수를 예방하고 과도한 섭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작은 컵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큰 컵으로 한 번에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고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컵에 담아 천천히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고 마시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어 세포와 장기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팁은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시에는 이온 음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신다면 물만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과 다른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 음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적절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춰줍니다. 다만 이온 음료에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설탕 이온 음료를 선택하거나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와 활동량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증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배고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배가 고플 때도 갈증과 비슷한 미약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무언가 먹고 싶은데 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쯤 이게 정말 갈증이었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반대로 건조하고 짭짤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수분 섭취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싱겁게 먹고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갈증을 줄이고 건강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물은 분명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그 양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신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물 섭취 습관을 반드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갈증이라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소변 색깔을 통해 자신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셋째, 운동 후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고려하고 약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넷째,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물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수분 섭취 습관을 갖도록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좋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저희 채널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현명한 물 섭취 방법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물은 분명 생명수이지만 지혜롭게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언제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 의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